월요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참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거래소는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예상 마감가는 0.6% 오른 지점으로 관측됩니다. 2,409포인트까지 지금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2,400선 아래쪽에서 좀 움직임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다가 2,400선 회복하더니 더욱더 탄력 높이며 2,410선 가까이 붙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수준인데요. 장중에 결국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1.5%대 이렇게 1%대 중반까지 하락하던 주가가 빠르게 끌어올려지면서 오늘은 약보합권이나 보합권 수준에서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 마감가 집계는 78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0.05%의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희석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오늘 그렇다면 좋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미코 바이오메드. 네, 이 종목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터치가 나오면 이 거래일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과 투자 유치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한동안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가의 이름만 붙기만 해도 급등하는 랠리가 펼쳐지곤 했었는데 오랜만에 그 모멘텀이 발현됩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현재 상한가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 윈텍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굉장히 천천히 오르더니 결국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장 막판에 탄탄하게 좀 도달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1,000억 원대의 그런 종목인데요. MLCC 관련 쪽으로 꼽히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5거래일간 상승하면서 거의 40% 가까이 올랐었고요.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더니 결국에 이틀째 다시 한번 오르면서 지금은 거래 제한폭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5,980원, 5,960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지금은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은 많은 종목들의 급등락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거래소부터 조금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EN플러스 쪽도 상승 랠리 펼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 3월 13일 월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렁이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 쪽 이번 주의 방향성을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증시도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를 상당히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마감가 보시면요.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1% 정도의 내림세였고요. 27,832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미국 증시는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국내 증시는 그렇지 않았고 중국 증시도 잠시 뒤에 봐드리겠지만 상승으로 계속해서 랠리가 좀 펼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본 증시 특징적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컸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일본은행이 또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를 했죠. 기존의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구로다 총재의 마지막 금융정책회의가 열렸었던 거고요. 이제 다음 달 8일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책회의부터는 새로운 총재와 함께하겠죠. 우에다 후보자가 있는데 다음 날인 다음 달 9일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에다 후보자가 역시나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일본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일 수 있겠는데요. 임기는 총 5년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는요, 코스피처럼 이렇게 상승 랠리 분위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상위 종합지수가 더 강하고요, 1% 정도 오르며 3,263포인트로 관측됩니다. 심천 종합지수도 강보합권으로 11,468포인트 선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오늘 상승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오후장에서 더욱더 상해 종합증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더 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던 중국 내 기업들은 어제 이제 관련 영향들을 일제히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증권거래소에 보고를 하거나 소셜미디어 이런 데 자사 공식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파장이 더 제한적인 부분이 미중 갈등이 약간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그동안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 중국 스타트업들은 미국의 자본 투자를 받는 게 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향도 많이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놀라운 점은 항생지수겠죠. 오늘 1.8% 정도 오르면서 19,676포인트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장중에 2%대 중반까지 크게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2번 정도 급락,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홍콩 증시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시가요, 상당히 또 변동성이 있습니다. 8원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 또 낙폭을 줄이면서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장 안정 시기, 그러니까 10시 구간을 지나면서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22원 40전 내렸고요. 마감가는 1,301원 80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1,320원대까지 급등했던 환시가 다시 한번 1,300원대 이탈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점, 시장 분위기에 더욱더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SVB 은행 파산 소식이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지만 미국 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3월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에 시장은 집중했는데요. 장중 변동성 보이던 양시장 모두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0.67% 상승했고요. 약 16포인트가량 올리면서 2,41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장중 저점 2,369포인트에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오늘 막판까지 2,410선까지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중심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기관이 3,075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18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마감했고요. 반대로 개인은 3,274억 원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하락 업종 골고루 많았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상승 업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그동안 주가 약세를 보였던 포스코 홀딩스가 상승 전환하면서 철강금속 섹터가 1.23%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 역시 1%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오늘 상승하면서 서비스 업종 역시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증권 섹터, 제조업종 순으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업종 가운데 건설 섹터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약 1% 가까이 밀렸고요. 그 뒤로 종이목재 업종도 0.9%가량 밀렸습니다. 그 뒤로 오늘 내수 소비자 업종 중심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섬유복 업종, 전기가스 업종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뒤로 의료정밀 업종 역시 0.51%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상 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나오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1.2% 상승한 84,300원으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0.8%가량 상승하면서 6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LG화학, 삼성 SDI 일제히 강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2% 이상 상승하면서 56만 3천 원 회복해줬고요. LG화학 역시 1.5%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장 후반부 들어 변동성을 보였던 삼성 SDI는 0.1%가량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그중에 기아가 1%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78,800원 선을 올라섰고요. 현대차 역시 0.5%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 카카오 주가 뚜렷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4.6%가량 상승하면서 6만 8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역시 1.3%가량 상승하면서 20만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3 개최 소식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11회를 맞이한 인터배터리는 국내 주요 2차 전지 업체와 소부장 기업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N플러스를 비롯해서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거란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먼저 EN플러스 오늘 16%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 5,360원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한농화성과 이수화학 같은 전고체 배터리주들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농화성이 7.5%가량 상승했고요. 이수화학 역시 3.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석경AT가 오늘장 15%가량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43,150원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레몬과 하나기술 역시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기술이 6.1%가량 상승하면서 64,000원을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소폭의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0.04% 상승했고요. 0.29포인트 올리면서 788포인트 선에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낙폭이 깊었던 코스닥 지수였지만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줬습니다. 장중에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770선까지 밀리는 모습 나왔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부 들어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이렇게 780선 약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지수는 오늘 막판 들어 상승 전환 성공했고요. 오늘 종가는 788포인트 선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막판에 매수폭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450억 가까이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제한적인 매도세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이 600억 순매도했고요. 개인 쪽에서는 558억 원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주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한 종목들 막판 들어 많아졌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강했는데요. 에코프로비움이 4.86% 상승하면서 20만 3천 원 구간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급등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17% 이상 급등하면서 36만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 밖에 LNF 역시 0.64%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 HLB 주가 견조했습니다. 1.71%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 35,6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12%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SME 주가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11만 3,100원까지 밀려나면서 24%가량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 JYP엔터 역시 동반해서 매도 물량 강하게 나왔습니다. JYP엔터가 8.5%가량 밀렸고요. 7만 1,1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7만 6천 원 선을 기록했고요. 리노공업 역시 0.6%가량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SM그룹주들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소멸되면서 급락했습니다.
하이브는 카카오에게 경영권을 내주는 대신 SM과 플랫폼 협력을 하겠다고 협의를 마치면서 SM 인수 경쟁이 일단락됐는데요. 최근 한 달간 SM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소멸되면서 SM 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먼저 SM 하락에 이어서 SM CNC 역시 10%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늘 종가 3,61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그 밖에 SM 라이프 디자인, 디어유, 키스트 일제히 그룹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이 5.74% 하락했고요. 디어유 역시 3.35%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반면에 카카오와 하이브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4.65% 상승했고요. 하이브는 3.21% 상승하면서 189,6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휴마시스가 급등했습니다.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일 휴마시스는 한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번 달 27일로 신주 9,546만 4,674주를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 윗골이 달면서 탄력을 줄여나갔고요. 11%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